리사를 한국이 훔쳐갔다고? 진짜 짜증나네. 케이팝 없어도 우리 리사는 성공할 수 있었어. 한국 덕? 웃기지 마. 리사가 원래부터 스타였지 한국이 뭘 해줬다고? 우리 인재를 가져간 한국 이제 더는 용납 못해. 태국 커뮤니티와 SNS는 이런 분노와 비난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이 자랑하던 리사가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팬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낀 건데요. 일부 팬들은 이제 케이팝 불매하자 한국 아티스트들 태국에 오지 말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 솔로 활동을 시작하며 그 기대와 자부심은 절정에 달했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은 리사와 태국 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반전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국제 마케팅 컨설턴트인 아라야 분나그입니다. 제 일상은 매일 글로벌 시장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 케이팝 관련 일들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지금은 이렇게 차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리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블랙핑크의 팬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핑크의 멤버이자 태국 출신의 글로벌 스타 바로 리사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태국에서도 리사는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 태국이 낳은 보석, 태국 출신의 월드 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녀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태국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리사의 성공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리사의 성공이 태국의 자랑이라는 말이 도를 넘어서 한국이 우리의 리사를 빼앗아갔다라는 식의 불만 섞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자부심에서 나오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리사의 성공을 한국 덕분이 아닌 우리 태국의 독자적인 성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리사는 한국 시스템이 아니었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타고난 재능이었다거나 리사는 우리가 키워낸 스타인데 한국이 그저 이용한 것뿐이다라는 주장들이 점점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죠. 처음엔 그저 팬들이 너무 열광한 나머지 자랑스럽게 과장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도 리사의 팬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리사의 성공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들, 특히 한국에서 활약 중인 또 다른 글로벌 스타 로제를 향해 악의적인 댓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로제는 리사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젠 많은 태국 팬들이 그녀를 폄하하면서 로제는 한국 시스템에 의존해서 성공한 것일 뿐이라거나 리사는 진정한 월드 스타지만 로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비교가 쏟아졌어요. 제 직업 특성상 저는 K-팝의 성공 배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지금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한국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교육과 기획 덕분이었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히 춤과 노래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어, 글로벌 무대 매너, 소셜 미디어 활용법까지 세세하게 트레이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의 많은 팬들은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리사의 성공을 전적으로 태국의 재능 덕분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던 중 반한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팬들과 네티즌들이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에서 열리는 K-팝 관련 행사에 한국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지 말자는 여론이 커졌고 관련 게시판에는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자는 글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일부 과격한 의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질 감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배척하려는 여론은 더 넓게 퍼져나갔고 이제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태국만으로 충분하다, 한국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반한 감정이 커진 배경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라야, 사실 난 한국이 자꾸 리사의 성공을 자기들 덕분이라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해. 리사는 원래부터 잘할 사람이었잖아. 우리가 키워낸 스타인 거지.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론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물론 리사는 태국에서 태어난 재능 있는 아티스트지만 한국에서 훈련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스타로 발돋움했다는 걸 알기에 이 이야기가 더욱 답답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한쪽에서만 쌓인 오해와 오만이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잠겨있던 어느 날 태국의 한 정치인이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연설을 하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우리도 K-팝처럼 독자적인 아이돌을 키울 수 있다. 리사만큼 성공할 인재가 태국에도 많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간의 오만함이 태국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커뮤니티 곳곳에서 로제와 리사를 비교하는 글들로 넘쳐났고 어떤 게시물들은 도를 넘어서 악성 댓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제의 활동 소식이 올라오면 댓글에는 리사만큼 실력 있으면 다른 나라 도움 없이도 성공했겠지. 로제는 리사처럼 천재적인 재능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나 뜨는 거야 같은 비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로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질수록 팬들 사이에서는 리사는 진정한 태국의 자랑이지만 로제는 한국의 시스템 덕에 성공한 가짜 스타일 뿐이라는 반응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대놓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반한 감정은 결국 실제 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의 불매 운동은 의류, 화장품 등 여러 산업으로 확대되었고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객사 중에서도 한국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던 업체들이 곤란을 겪으며 계약을 줄이는 경우도 생겼어요. 마케팅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업무의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 번은 K-팝 팬미팅을 주최하던 한 태국 회사의 직원이 저를 찾아와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라야 씨, 요즘 반한 감정이 높아져서 저희 행사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어요. 애초에 이 이벤트는 많은 팬들이 기대하던 행사였는데 이런 여론에 눌려서 결국 취소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나서서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로소 리사의 성공이 한국의 체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한국은 K-POP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철저한 트레이닝과 기획으로 모든 스타들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죠. 리사 역시 이 체계 속에서 성장해왔고 그 덕분에 지금의 월드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비난하는 걸까? 왜 한국이 이뤄낸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깎아내리려 하는 걸까?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자부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는 너무 커져버린 반한 감정 속에서 저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제 마케팅 업계는 한국과 협력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제품의 마케팅 전략이나 K-POP를 활용한 이벤트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정이 넘쳤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어느 날 태국의 유명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리사를 태국에서 빼앗아갔던 한국 그들은 이제까지 우리의 보석을 자기들만의 스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태국이 그들의 제품을 사주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태국의 아이돌을 만들 수 있어요. 왜 한국이 항상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죠. 태국이 자랑하는 스타 리사의 성공이 한국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듯한 분위기가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케팅 컨설턴트로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K-팝이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만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치밀한 기획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대중 앞에서 주장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미 많은 태국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굳건히 믿고 있었고 그런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 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국 내에서 반환 정서가 고조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태국 기업들이 K-팝 스타들을 모델로 사용하던 광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팬미팅이나 프로모션 행사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제는 아예 K-팝 관련 행사 자체를 태국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의 담당자가 저를 찾아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아라야 씨, 저희도 이번 팬미팅 행사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반한 감정 때문에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한국 아티스트를 부르지 않는다면 태국 팬들이 실망할 게 뻔한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이쯤 되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저는 태국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여기에 더해 로제와 리사의 비교는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로제가 솔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면서 글로벌 차트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태국 내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로제가 미국 시상식에 초청되거나 해외 유명 매체에서 다뤄지면 태국의 커뮤니티는 바로 리사는 태국의 진정한 스타, 로제는 시스템 덕에 올라선 가짜라는 식의 글들로 넘쳐났어요. 심지어 로제가 새 앨범을 발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댓글에는 실력은 리사가 월등해. 로제는 단지 한국의 상업적인 마케팅 덕을 보는 것뿐이야 라는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로제 역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였지만 많은 태국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현상에는 한국에 대한 질투와 경쟁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리사가 K-팝 시스템에서 성장해 나가는 동안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체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불안감이기도 했죠. 그런데 반한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질투심은 오히려 태국 내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한 감정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계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연설을 통해 한국은 태국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그때부터 우리 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 브랜드와의 협력을 조심스럽게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줄이고 대체 브랜드를 찾아달라는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속으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나 유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체계적인 시스템과 글로벌 전략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팬과의 소통 등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단순히 따라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K-팝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를 휩쓸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점을 부정하고 싶어 했고 우리 태국의 리사처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또다시 반한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로제가 발표한 솔로곡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로제가 글로벌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모습이 방송되자 태국 내에서는 다시 로제를 향한 비난이 폭발한 거죠. 온라인에서는 역시 한국은 그들의 스타만 밀어주고 우리 리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음모론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자부심이었던 리사가 한국 시스템을 떠나 자신의 나라에서 활동하길 바라는 팬들이 더욱 많아졌고 로제가 성공할수록 이들은 리사의 태국 귀환을 더욱 강하게 원하게 되었어요. 이때쯤 되니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았으면 K-팝과 관련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하는 일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지 K-팝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한 감정이 태국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소수의 생각은 쉽게 들리지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아는 태국의 한 사업가가 한국 제품 수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태국도 독자적으로 성장할 때가 된 거예요. 한국의 제품이나 그들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그가 추진하던 태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그저 흉내만 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 반한 감정을 주제로 다룬 기사였는데 여기에 실린 댓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우리가 리사의 성공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한국 시스템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이제부터는 태국만의 길을 가야죠.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오만과 편견이 어디로 이어질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차분하게 K-팝 스타들을 세계 무대로 보내며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블랙핑크를 비롯해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세계 곳곳에서 큰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K-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완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스타를 만들어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세계적 아티스트로 키우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죠. 태국 내 반한 감정이 커질수록 저 역시 일하면서 느끼는 압박감이 더욱 커졌지만 이와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리사와 로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속한 시스템과 배경 덕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히 개인의 재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죠. 태국 내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저 역시 속으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리사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녀의 귀환을 원하는 태국 팬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심지어 한국의 기획사들이 그녀를 억지로 붙잡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퍼져나갔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도 저는 차마 제 의견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젠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한국은 우리 리사를 놓아줘야 한다는 글들이 넘쳐났고 이를 비판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자국의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결국 많은 태국 팬들이 바라던 대로 리사는 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는 마치 승리의 귀환이라도 되는 듯 그녀의 귀국 소식이 모든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공항에는 리사를 보기 위해 몰려든 수천 명의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심지어 태국 정부까지 나서서 공식 환영 행사를 열어주었죠. 태국은 그야말로 리사의 귀환을 국가적 이벤트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어요. 한 매체는 드디어 우리 태국의 스타가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도한 열광 속에서도 어쩐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리사가 쌓아 올린 경력과 성공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죠. 왜냐하면 그녀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첫 솔로곡 발매 준비가 시작되면서 제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태국에서 새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철저한 준비 과정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리사와 같은 아티스트를 위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며 하나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수개월 동안 아티스트의 음악과 이미지, 팬들의 반응까지 모두 세밀하게 분석한 후 앨범을 준비하고 뮤직비디오 역시 최고 수준의 장비와 기술로 촬영하죠. 하지만 태국에서의 준비 과정은 매우 소규모로 진행됐어요. 수십 명이 아닌 몇 명의 스태프들이 바삐 움직였고 장비와 기술도 한국의 것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졌습니다. 녹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는 음악의 완성도를 위해 최고의 시설을 이용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하는데 태국에서는 그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리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곡 작업을 이어갔지만 모든 게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라 실망을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한국에서는 뮤직비디오 하나를 위해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밤새워 준비하고 촬영하는데 태국에서는 고작 몇십 명이 전부였고 결과물의 퀄리티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리사의 첫 번째 솔로곡이 공개되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냉담했습니다. 이게 리사가 맞아? 왜 한국에서 활동할 때와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죠. 곡의 완성도도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마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리사가 블랙핑크로서 보여주었던 완벽한 퍼포먼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태국 내 팬들 사이에서 실망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져갔고 그때서야 많은 팬들이 리사가 한국에서 얻었던 체계적인 지원과 환경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편은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리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점차 한국의 시스템이 리사의 성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았어요. 리사는 원래 재능 있는 스타야. 그저 한국의 시스템이 운 좋게 맞아떨어졌을 뿐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던 중 또다시 한국에서 로제의 성공적인 행보가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비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로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녀의 곡은 글로벌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연일 화제를 모았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서 그녀를 집중 조명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로제가 K-팝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고, 이에 많은 해외 팬들이 그녀를 응원하며 찬사를 보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리사의 솔로 활동은 아쉬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리사의 태국 활동이 이전만큼의 완성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태국 팬들도 점차 실망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어요. 댓글에는 태국에서 리사의 솔로 활동을 기대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결국 리사가 세계적인 스타로 성공한 이유는 한국의 시스템 덕분이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의견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 역시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 없이 리사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K-팝 시스템은 단순히 개개인의 재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내에서는 다시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어요.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그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식의 내용이었죠. 그제야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이었는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과도한 자부심이 결국 리사의 성공까지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진 거죠.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을 한 후, 팬들 역시 한국의 시스템이 리사의 성공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점차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팬은 온라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리사가 태국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한국의 지원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또 다른 팬은 리사도 원래 실력이 좋았지만 한국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훈련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완벽한 아티스트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반면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리사가 태국에서 활동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끝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수는 점차 줄어들었어요. 팬들 사이에서도 결국 리사와 로제가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 덕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제는 태국 팬들도 리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리사가 태국에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팬들 사이에 쌓였던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태국 팬들은 리사가 한국에서 블랙핑크 멤버로서 보여주었던 완벽한 무대와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했지만 태국에서의 리사의 활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솔로곡 발표 이후 태국 내 여론은 크게 흔들렸고 팬들은 점차 실망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죠. 온라인에서는 리사가 블랙핑크로서 활동할 때와는 너무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실망한 팬들은 그녀의 무대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위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인지 퀄리티가 다르다는 비난이 커져갔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 활동할 때에는 리사의 모든 무대가 팬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태국으로 돌아온 그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전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팬들 사이에서는 리사의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 않다며 아쉬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글로벌 팬들은 점점 리사의 새로운 활동에서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한때 태국 팬들 사이에 퍼졌던 우리가 리사를 완성했다는 자부심은 이제 점차 결국 리사의 성공, 이면에는 한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깨달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된 시스템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K-팝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글로벌 무대를 염두에 둔 철저한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고 있었죠. 태국 팬들은 처음에는 이런 점을 무시하고 리사의 성공을 태국의 성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이 리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를 깨달은 시점에는 이미 리사의 인기는 빠르게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팬들은 점차 로제에게로 관심을 돌렸고 로제는 꾸준히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차곡차곡 자신의 성과를 쌓아갔습니다. 로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열린 각종 시상식과 이벤트에서 초청을 받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반면 리사는 태국에서 몇몇 국내 행사에 참석하거나 소규모 공연을 열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 규모와 주목도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져 버렸죠. 이 상황을 보면서 태국 팬들 사이에서는 씁쓸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왜 리사는 태국에서 활동하니까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원했던 리사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니었는데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제는 일부 팬들이 반한 감정 대신 오히려 한국의 시스템과 철저한 준비 과정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팬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리사가 완벽한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 정도의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많은 태국 팬들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젠 그 오만한 생각들이 결국 리사의 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태국의 언론사들 또한 서서히 변화된 태도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리사의 성공은 한국과 태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기사를 통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온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더욱 컸어요. 리사의 활동이 예전과 같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동안 로제는 여전히 K-팝의 중심에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로제가 이렇게 활약하는 동안 리사는 여전히 태국 내에서 한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점차 팬들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태국 팬들은 이제 리사를 다시 국제 무대로 돌려보내고 싶어 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가들의 협력이 있어야 리사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한 팬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리사의 성공이 우리 태국의 성과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의 성공 이면에는 한국의 치밀한 준비와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리사가 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태국 내에서도 K-POP의 시스템과 마케팅 전략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태국 내에서도 글로벌 스타를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일부 기업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을 초빙해 워크숍을 열고 어떻게 하면 태국에서 K-팝과 같은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과의 문화적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국 내에서 한국의 제품을 불매하거나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보다는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의 문화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저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리사의 성공을 자국의 성과로만 보려는 오만함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성공 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국 팬들은 다시 리사를 응원하면서도 한국과 태국의 협력이 만들어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한 나라의 자부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요. 여러분도 한국과 태국 그리고 K-팝의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숨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